수암 저수지 일대는 짙은 안개에 휩싸였다. 저수지 뚝 아래쪽에 안개를 헤치고 모습을 드러낸 것은 어린 멧돼지 2마리. 녀석들은 먹이를 찾아 쉴 새 없이 주변을 뒤지고 돌아다닌다. 수풀에 떨어진 열매며 작은 벌레들까지 먹성 좋은 녀석들은 한참 동안 그렇게 아침 식사를 즐긴다. 늦은 오후, 수암 저수지 건너편에서 멧돼지 가족이 진흙 목욕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어미를 포함해 모두 7마리. 그러나 경계심 많은 어미 멧돼지는 새끼들을 재촉하면서 서둘러 자리를 뜬다. 예민한 멧돼지에게 시야가 넓게 트인 저수지 주변은 오래 머물 수 없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멧돼지가 목욕을 하고 간 거대한 흔적들. 땀샘이 없는 멧돼지들은 진흙 목욕을 통해 체온을 조절하고 피부에 있는 벌레들을 몸에서 털어낸다. 일종의 멧돼지만의 진드기 퇴치법인 것이다. 제작진은 멧돼지 생태 관찰을 위해서 원격 카메라를 설치했다. 그리고 잠복에 들어갔다. 그러나 멧돼지는 쉽사리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드디어 카메라에 잡힌 멧돼지. 하지만 경계심 많은 녀석은 이내 수풀 속으로 사라져버렸다. 멧돼지가 없는 목욕탕에 살기 나타났다. 녀석은 웅덩이 주변을 한참 동안 헤매며 먹이를 찾아다닌다. 살게 이곳을 찾는 이유는 바로 이 새들 때문이다. 새들은 멧돼지가 남긴 부산물이나 웅덩이에 고인 물을 마시기 위해 이곳을 찾는다. 마침내 멧돼지 한 마리가 목욕탕에 나타났다. 잠시 후 또 다른 녀석이 등장. 멧돼지들은 섣불리 목욕을 시작하지 않고 조심스레 주변을 살핀다. 이윽고 천천히 진흙탕 속에 몸을 담그는 멧돼지들. 잠시 후 위쪽 목욕탕에도 또 다른 멧돼지 한 마리가 나타났다. 그러나 녀석들은 제작진이 설치한 카메라가 신경 쓰이는 듯 연신 주위를 둘러보며 경계를 늦추지 않는다. 멧돼지는 생긴 것과 달리 매우 겁이 많고 예민한 동물이다. 경계심을 누그러뜨리지 못하는 멧돼지들. 목욕을 하는 둥 마는 둥. 녀석들은 서둘러 목욕탕을 떠난다. 수확을 앞둔 황금들판에 불청객들이 찾아들었다. 고란이다.
겨울을 앞둔 녀석은 마을 근처 논까지 내려왔다. 녀석은 손쉬운 먹잇감으로 배를 불리며 겨울나기를 준비한다. 벼알 서리에 멧돼지들도 끼어들었다. 야생동물 중 가장 많은 양을 먹어치우는 멧돼지. 녀석은 하루 10kg을 먹는 대식가다. 농민들에게 이런 멧돼지들의 방문이 달가울 리가 없다. 낮에 저수지에서 잠시 모습을 비추었던 멧돼지 일가족이 야간 이동을 시작했다. 암컷의 인도에 따라 먹이를 찾아 어딘가로 서식처를 옮기고 있는 중이다. 어미 멧돼지는 앞장서서 걸음을 옮기며 혹시나 있을지 모를 위험에 대비한다. 야생 멧돼지의 세계는 철저한 모계사회다. 수컷은 새끼가 태어난 지 2개월이 되면 무리에서 떨어져 나오고 짝짓기 철에만 합류한다. 남은 새끼 멧돼지들은 암컷과 함께 생활하는데 이 시기의 어미는 성격이 예민하고 공격적으로 변한다. 이동 중 새끼들이 먹을 것에 정신이 팔려 뒤처지자 어미가 달려와 새끼들을 채근한다. 새끼들을 보호하려는 어미의 본능은 어느 동물에게나 마찬가지다. 결국 새끼들도 마지못해 어미의 뒤를 따른다. 수암 저수지 위편. 멧돼지들의 목욕 생태를 촬영하기 위해 카메라를 설치한 지도 꽤 오랜 시간이 흘렀다. 슬슬 경계를 풀기 시작한 멧돼지들. 이제는 제법 느긋하게 목욕을 즐기고 있다. 탕에 들어가기 전 물 한 모금 마시고 들어갈 자리를 고르는 여유까지 보여준다. 좁다란 웅덩이에 덩치가 산만한 녀석들이 옹기종기 들어가 있는 모습이 이제 여유롭기까지 하다. 한 놈이 여유롭게 목욕을 즐기고 있는 동안 다른 녀석은 아직 채 경계가 풀리지 않은 듯하다. 제작진이 설치해놓은 카메라 쪽으로 접근해 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내 질풍에 놀라 도망가고 그 와중에도 다른 녀석은 여유롭게 남아 끝까지 진흙 목욕을 만끽한다. 카메라에 익숙해진 녀석은 더 이상 주변을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이다. 잠시 후 도망갔던 멧돼지가 다시 돌아왔다. 진흙 목욕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쉬운 듯 경계심을 누그러뜨리지 않으면서도 조심스레 탕에 몸을 담근다. 방금 목욕을 마치고 사라졌던 녀석도 다시 돌아왔다. 이번에는 또 다른 동료 한 마리를 데려온 것이다. 아직 분위기에 적응하지 못한 세 번째 멧돼지가 잠시 주변을 살피는 사이
경계심 많은 새로운 녀석이 예민한 반응을 보인다. 하지만 이내 안정을 되찾은 멧돼지들. 좁다란 진흙 웅덩이에 모여서 좀처럼 보기 힘든 장면을 연출한다. 경계심 많은 멧돼지들은 넓은 개활지의 웅덩이보다 숲속의 목욕탕을 더 좋아한다. 위험을 피해서 느긋하게 목욕을 즐길 수 있기 때문이다. 긴 시간을 들여 차분히 진흙 목욕을 즐긴 멧돼지들. 오늘의 목욕이 무척 만족스러운 듯하다. 고산봉에 인접한 대동댐. 그 주변에는 과연 어떤 동물들이 서식하고 있을까? 취재진은 보트를 이용해 촬영을 시도했다. 물안개가 짙게 깔린 가을밤의 대동댐. 자욱한 물안개 사이로 물을 마시고 있는 고라니 한 마리가 발견됐다. 대동댐 일대는 고라니의 주요한 서식처이기도 하다. 이제 곧 고라니의 짝짓기철이 시작된다. 호수 건너편에서 암컷을 부르는 수컷의 울음소리. 암컷은 우두커니 멈춰서 귀를 기울인다. 먼 발치에서 고라니 수컷이 암컷을 부르고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고라니 수컷이 짝짓기철을 앞두고 영역을 표시하느라 분주하다. 고라니는 눈 밑과 사타구니, 발바닥에서 분비되는 물질과 배설물을 이용해 영역을 표시한다. 또 다른 쪽에서는 이미 짝을 지어 함께 움직이는 고라니들도 보인다. 댐 주변 숲을 속에서 예리한 눈빛이 반짝인다. 물가로 사냥을 나오기 위해 준비 중인 야행성 사냥꾼인 너구리다. 나무 뿌리는 물론 개구리나 물고기를 잡아먹는 잡식성인 너구리에게 대동댐은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사냥터다. 대동댐 기슭에 익숙한 포식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살기다. 녀석은 특유의 소리 없는 걸음으로 천천히 사냥을 준비 중이다. 살건 새뿐만 아니라 물고기까지 사냥하는 숙달된 만능 사냥꾼이다. 호수 한켠, 물살을 유유히 가로지르는 그림자. 바로 수달이다. 물고기가 풍부한 대동댐은 수달에게 훌륭한 생활터전이다.
작은 몸집에도 불구하고 수달의 식성은 상상을 초월한다. 녀석은 하룻밤새 거의 1.5kg의 물고기를 먹어치운다. 댐 기슭 산에서 먹을 것을 찾아 내려오는 멧돼지들. 녀석들은 물고기를 사냥하고 물을 마시기 위해 이곳을 찾는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어린 멧돼지 한 마리가 부지런히 산비탈의 작은 바위들을 파헤치고 있다. 멧돼지에게 주둥이는 먹이를 찾는 유용한 도구다. 뛰어난 후각으로 땅속의 벌레를 찾아내고 단단한 코를 쟁기처럼 사용해 땅을 파 벌레를 잡아먹는다. 땅을 파는 멧돼지의 힘과 속도는 시간이 지나도 줄어들 생각을 하지 않는다. 마치 숙달된 농사꾼처럼 돌을 들춰내고 흙을 퍼낸다. 녀석은 그렇게 한참 동안 배를 채우고 숲으로 돌아간다. 함평은 나비의 고장으로 유명한 곳이다. 매년 5월이면 전국적인 규모의 나비 축제가 열린다. 그러나 함평을 대표하는 것에 나비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른바 황금박쥐라 불리는 붉은 박쥐의 최대 서식지이기도 하다. 붉은 박쥐 서식지가 확인되면서 고산봉 일대는 2002년 5월 생태 경관 보전 지역으로 지정됐다. 함평의 붉은 박쥐는 1999년 필광에서 처음 발견됐다. 그 존재만 확인됐을 뿐 무엇을 먹는지 어디에 서식하는지조차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던 붉은 박쥐가 대량으로 발견된 것이다. 함평군 고산봉 일대에 서식하고 있는 붉은 박쥐는 약 160여 마리. 대한민국 붉은 박쥐의 80%가 이곳에 살고 있다. 황금빛이 도는 붉은 털빛에 검은 무늬가 선명한 귓바퀴와 발톱. 붉은 박쥐는 불빛을 비추면 털이 황금빛으로 보인다고 해서 황금박쥐라는 별칭으로 더 많이 불린다. 붉은 박쥐는 10월 초부터 이듬해 6월까지 생의 3분의 2 이상을 동면으로 보낸다. 활동기에는 동면철을 중심으로 숲에서 작은 벌레들을 사냥하며 살아간다. 하지만 아직도 붉은 박쥐의 생태에 대해서는 완벽히 밝혀지지 않았다. 우리나라에 서식하고 있는 박쥐는 약 30여 종.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집박쥐다. 집박쥐 배설물하고 보시는 이게 지금 사체예요. 집박쥐 사체. 바닥에는 박쥐의 배설물이 흩어져 있다. 집박쥐가 이곳에 털을 잡고 살아간다는 증거다. 주로 인가 근처에 산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집박쥐는 처마 밑이나 건물의 좁은 벽 틈에 서식한다. 우리나라 서식하는 박쥐 중에 뭐 집박쥐가 서열로 따지면 뭐 한 두 번째로 적을 정도로 그 정도로 적은 사이즈고 그래서 조그마한 틈새만 있으면은 그 구멍을 통해서 서식지를 만들죠. 집박쥐는
언뜻 보면 새끼 박쥐로 오해할 만큼 작다. 다 자라도 앞팔 길이가 4cm를 넘지 않는다. 예전에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집박쥐. 하지만 최근 그 수가 급격하게 줄어 찾아보기 힘들어졌다. 고산봉 일대의 폐광은 약 30여 개. 주서식동굴. 이 폐광들이 박쥐에게 훌륭한 서식처가 돼주고 있다. 지금 낮잠을 자고 있을 거예요. 이곳에 털을 잡은 것은 관박쥐 무리. 늦은 오후, 밤이 되어 활동하는 관박쥐들이 깨어날 준비를 하고 있다. 박쥐는 다리에 근육이 없고 힘줄만 남아있는 대신 날카로운 발톱에 의지해 거꾸로 매달려 생활한다. 사냥을 나가기 위해 박쥐들이 하나둘 잠에서 깨어난다. 그런데 먼저 깨어난 박쥐들이 갑자기 시끄럽게 울어대기 시작했다. 침입자가 등장한 것이다. 박쥐를 노리고 온 누룩뱀이다. 생의 절반 이상을 잠으로 보내는 박쥐들은 잠들어 있는 동안 포식자에게 사실상 무방비나 다름없다. 아직 잠이 덜 깬 박쥐를 노리고 접근하는 누룩뱀. 하지만 잠을 깬 박쥐가 날아가 버리면서 누룩뱀의 사냥은 실패로 끝나고 만다. 동굴 안의 나머지 박쥐들도 사냥을 위해 하나둘 자리를 털고 동굴 밖으로 날아간다. 박쥐가 좋아하는 먹이는 나방이나 하루살이 같은 벌레들. 이들은 대개 해충으로 박쥐는 해충 박멸의 1등 공신이다. 하룻밤 동안 박쥐가 잡아먹는 벌레의 숫자는 무려 3천여 마리. 1초가 되지 않은 찰나의 순간, 눈 깜짝할 새 이루어지는 박쥐의 사냥은 육안으로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 11월 말, 붉은 박쥐의 서식처에도 찬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다. 붉은 박쥐는 이미 동면에 들어간 상태. 붉은 박쥐는 습도와 온도에 대단히 민감한 동물이기 때문에 안전한 동면을 위해 동굴 안은 항상 적정한 환경이 유지돼야 한다. 이끼가 잔뜩 있는데 이슬이 다 많이 맺혀 있잖아요. 근데 이 시설물이 없으면은 이 찬 바람이 바로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막아주기 위해서 안의 온도를 이제 11.5도 이상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해놓은 거죠. 붉은 박쥐가 동면하기에 적합한 동굴 입구에는 촉촉하게 이슬에 젖은 이끼가 붙어 있다. 이곳에 적정 습도와 온도가 유지되고 있음을 알려주는 증거다. 여기 붉은 박쥐가 잠을 자고 있네요. 동굴 안에서는 붉은 박쥐가 동면 중이다. 녀석은 10월 초순부터 이듬해 6월 중순까지 이곳에서 잠으로 보낸다. 다른 박쥐에 비해 그 서식 환경이 까다로운 붉은 박쥐에게 고산봉 일대의 폐광은 얼마 남지 않은 서식처일지도 모른다. 이곳의 환경이 파괴된다면 개체수가 얼마 남지 않은 붉은 박쥐는 종 보존에 치명적인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이른 아침 부산스레 저수지에 잠을 깨운 것은 청딱따구리.
어치 한 마리가 조심스레 물가에 내려앉아 목을 축인다. 아예 물속으로 뛰어들어 아침 목욕을 즐기는 녀석도 있다. 뒤늦게 나타난 비둘기 한 무리. 녀석들도 몸 단장에 여념이 없다. 깃털 구석구석 신선한 아침 기운을 불어넣느라 분주하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물가치떼들이 이리저리 바쁘게 오가고 있다. 검은 댕기 해오라기는 아침부터 바지런히 물고기 사냥에 열심이다. 고산봉 일대에 서식하는 동식물 종의 수는 약 1000여 종. 그중 25종이 멸종 위기에 놓인 것들이다. 저수지 한쪽 편에서 모습을 드러낸 멧돼지. 녀석은 능숙한 솜씨로 여유롭게 헤엄을 치며 물살을 가른다. 그리고는 이내 저수지 건너편으로 사라진다. 석양 무렵 조롱이 한 마리가 물가에 나와 목을 축이며 사냥을 준비하고 있다. 한편 저수지 기슭 덤불 속에서는 무언가 조심스레 움직이고 있다. 저수지 뚝 아래 꿩 사냥에 성공한 참매 한 마리가 만찬을 즐기고 있다. 참매는 날카로운 부리로 잡은 먹이를 찢어먹고 소화되지 않는 털은 뱉어버린다. 참매는 먹이를 먹는 중에도 결코 경계를 늦추지 않는다. 그런데 한참 먹이를 먹던 참매가 행동을 멈추고 주변을 경계하기 시작한다. 또 다른 포식자가 나타난 것이다. 먹이를 놓고 긴장하는 참매. 포식자의 정체는 다름 아닌 살기다. 잠시 후 식탁의 주인이 바뀌었다. 힘들이지 않고 먹이를 얻는 데 성공한 삭. 냉엄한 약육강식의 질서는 고산봉에서도 결코 예외가 될 수 없다. 잠시 전리품을 맛보던 삭. 호랑이와 표범이 멸종된 한반도에서 살은 고양이과 최상위 포식자로 군림하고 있다. 녀석에게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고산봉 지역은 최적의 서식지. (20여 분) 만에 꿩 한 마리를 남김없이 먹어치운 살은 이내 숲속으로 사라진다. 식사를 마치고 떠난 자리. 살기 먹다 남긴 꿩의 부산물은 부지런한 어치의 몫이 된다. 저수지 옆 숲을 속에서 보기 드문 동물이 카메라에 잡혔다. 바로 멸종 위기에 처한 담비다. 담비는 작지만 공격적인 포식자다. 여러 마리가 함께 무리 사냥을 하기 때문에 숲속 동물들에게는 위협적인 존재다.
과거 개체수가 풍부하던 시절 호랑이 잡는 동물이라고까지 불리며 숲을 주름잡았던 담비. 하지만 환경 파괴와 모피를 목적으로 한 남획 때문에 담비의 현재 개체수는 심각한 수준으로 줄었다. 고산봉은 그나마 담비가 마음 놓고 살아갈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인 셈이다. 대동댐 위에 자리 잡은 자갈밭. 겨울을 앞두고 월동 준비에 한창인 까치 살무사가 나타났다. 녀석의 별명은 7.4 또는 7보사. 사람이 물리면 강한 독 때문에 채 7발도 못 가 사망에 이른다는 속설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늦가을 이맘때쯤의 까치 살무사는 가장 강력한 독을 품고 있다. 녀석은 가을까지 충분한 사냥으로 에너지를 비축하고 11월 말이 되면 동면에 들어간다. 녀석은 마지막 먹이를 찾아 천천히 어딘가로 사라진다. 한편 능숙한 몸놀림으로 물가를 유유히 가로지르는 누룩뱀의 모습도 보인다. 낮은 수풀지대나 물가에 서식하며 개구리나 두더지, 새 등을 잡아먹고 사는 녀석이다. 동면을 앞두고 보금자리로 돌아가기 전 누룩뱀은 넉넉히 목을 축여둔다. 그리곤 다시 자갈밭을 지나 보금자리가 있는 가을 숲으로 돌아간다. 고산봉 계곡 한 귀퉁이 작은 무릉덩이에서 조금 특이한 녀석과 마주쳤다. 진한 갈색의 단단한 등딱지를 가진 민물과의 거북이, 천연기념물 남생이다. 남생이는 생명력이 매우 강해서 웬만한 상처를 입어도 생존에 지장이 없을 정도. 하지만 자양강장에 효능이 있다고 알려지면서 남획이 되는 바람에 그 수가 급격히 줄었다. 이제는 생태 경관 보전 지역인 고산봉 일대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신세가 됐다. 대동댐 위쪽 자갈밭. 그곳에서는 또 다른 전쟁이 시작됐다. 어린 새끼 누룩뱀과 까치 살무사가 마주친 것이다. 일촉즉발, 위태로운 긴장감이 흐르고 먼저 움직인 것은 새끼 누룩뱀. 녀석은 대범하게도 천천히 까치 살무사에게 접근한다. 금방이라도 덮쳐들 듯 잔뜩 몸을 웅크린 까치 살무사. 마음만 먹으면 한 입에 집어삼켜질 거리다. 까치 살무사가 날카로운 쇳소리를 내며 다가선다. 그 순간 새끼 누룩뱀이 고개를 돌리자 까치 살무사는 의외로 순순히 녀석을 무시하고 지나친다. 어린 누룩뱀에게는 그야말로 구사일생의 순간.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새끼 누룩뱀은 까치 살무사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숨조차 쉬지 못한다. 인간의 손에 때묻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땅. 야생의 터전인 고산봉. 다양한 동식물들이 나고 자라고 살아가며 각자의 삶을 가꾸어가는 대자연의 보금자리 고산봉.
그 작은 생명의 정원에서는 오늘도 야생의 질서가 살아 숨쉬고 있다. 작지만 아름다운 땅 구산봉은 한반도 생태계의 희망이 살아있는 생명의 정원이다.